이렇게 상향혼을 원하는 여성분들을 보면 이렇게 그지같이 살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성분들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으시고 평등한 취업 기회를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또 나름대로 회사를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자아 실현을 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거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거나 이게 아니고 내가 여지껏 이룬 건 스펙이야. 이 스펙을 이용해서 상향혼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려는 이 모든 이유가 그냥 이걸 조건으로 해서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기 위한 스펙으로서 활용이 되는 게 씨부랄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남녀 평등이 된다는 거야. 자, 의사 사위 원합니다. 한방 언니 나왔던 주제인데 엄마하고 딸이 같이 와서 이제 한방 언니하고 같이 상담을 했나 봐요. 근데 말하는 조건이 뭐 이래 좀 돌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의사 사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 언니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직설적으로 개원시켜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예? 하더니 좀 어려워졌고 좀 이런저런 사람들을 좀 소개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거기 어머님이 아니 근데 의사들은 뭐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딸을 깡겨. 왜 깠냐? 이러니까 그 따님이 일단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외모가 좀 나이 들어 보인대. 그래서 의사분을 한번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매칭을 시켜줬는데 그 의사분도 한방 언니가 나름 좀 배려해서 거의 모쏠에 가까운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30대 중반인가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거의 모쏠인, 그러니까 여자를 막 이렇게 좀 길게 사귀어보진 않은 잠깐 사귀어본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눈을 많이 낮춰서 지금 나왔습니다. 아, 제가 원래 뭐 이런 거 원하던 사람인데 뭐 키도 몇 이상 뭐 뭣도 몇 이상 나이도 뭐 나이 차이도 몇 살 뭐 이렇게 원하던 사람인데 많이 양보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운을 띄우더니, 그러니까 소위 내가 지금 너를 만나 주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께서 이제 나도 네가 별론데, 근데 말은 안 하시고 나중에 한방 언니한테 남자분이 깐 거야. 왜 까셨냐고 하니까 좀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인다,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좀 별로다 라고 말을 해서 한방 언니가 이제 여자의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거절 당하셨다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방 언니가 말을 했대요. 그런 어머님도 의사 사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사위 의사면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뭐 이런저런 걸 많이 원할 수 있죠. 따님 조건은 이러이러 하잖아요 라고 하니까 여자가 마음씨가 이뻐야지 하면서 이렇게 뭐 전화를 끊으셨다는 거야. 반면에 또 똑같이 의사 사위를 원하는 여자 집안을 또 매칭을 해주신 거예요. 여자분은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아무튼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서른, 뭐 그냥 서른이라고 칠게요. 서른 정도 됐고 직업은 유치원 교사. 그래서 듣자마자 뭐 유치원 교사분들도 당연히 뭐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유치원 교사인데 나는 의사 남편 원한다, 의사 사위 원한다, 애매한데 했는데 그 여자분이 일하는 곳이 엄마인지 아빠인지가 운영하는 유치원이었고 그 유치원의 규모가 약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치원이 아니라 존나 거대한 유치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이제 자녀분이셨고, 그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신 따님이신 거고, 이분은 이제 의사하고 결혼을 하셨고요. 개원을 바로 시켜줬다고 합니다, 의사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뭐 대리만족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결국에는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전자 쪽에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에 살던 사람이라 좀 남자도 좀 강남 쪽에 살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현재 강남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거주했었도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지방 쪽에 사시고,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 사시고, 그리고 뭐 우리 딸이 뭐 성격이 좋고 뭐가 어떻고 해서 의사를 좀 사자를 원하는데 그중에서 의사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후자 쪽은 우리가 집에 돈이 좀 많다, 의사 사위를 원하고 결혼하면 바로 개원시켜준다 이건 거고,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나도 부동산 했었는데 개원하는 의사 와이프 90% 부자임. 뭐 저는 몇 프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여자분들에 대해서 이 결혼 시장에서 비판을 할 때 이게 그 갭이 간극이 메꿔지기가 많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은 눈에 보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의사다, 변호사다, 뭐 자산이 얼마가 있다, 연봉이 얼마다, 뭐 외모가 키가 크고 잘생겼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원해. 의사 남편 소개시켜 주세요. 본인의 장점은 뭔가요? 일단 저 되게 착하고요. 진짜 친구들이 좀 바보같이 착하다고 할 정도로 진짜 착하고, 그리고 제가 좀 보기보다 되게 좀 순수해요. 되게 순수해가지고 뭐 좀 때묻지 않은 좀 그런 매력이 있고, 뭐 제가 얼굴이 막 소름 끼치게 예쁘진 않지만 제가 피부가 좋아가지고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되게 막 좋아했었던, 얘네들은 잘 안 보이는 걸 자꾸 어필해.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너네가 의사인데 저 여자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떤 여자 원하세요? 저는 착하고 순수하고 소름 끼치게 예쁘진 않지만 뭔가 매력 있는 그런 사람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겠어요? 네가 의사면? 그냥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 누구니? 직업이 뭐고? 연봉이 얼마고? 뭐 자산이 얼마다? 끝! 근데 당신의 장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야 되잖아. 저는 뭐 되게 뭐 착해요. 예. 제 친구들 다 저 되게 착하다고 하고요. 저 보기보다 되게 순수해요. 제가 이노센트. 이 말하는 순간 이미 끝났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럼 너는 의사랑 결혼하기에는 스펙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 와, 아니 무슨 결혼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무슨 스펙 타령이야 라고 해. 근데 정작 본인은 스펙 타령해서 남자를 찾으면서 이 간극을 메우기가 존나 힘들겠죠. 사실상 안 되겠죠. 불가능하겠죠. 80년생인 누나가 자기는 그거 안 쓴 새 거라고 자랑하길래 조선시대 대포도 안 썼으면 새 거라고 한 이야기 해줌. 새 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요전에 차 오토바이 얘기가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건데, 차를 10년 된 차인데 한 번도 안 탐. 이 차 사실 거예요? 차 썩었어요, 그거. 차도 썩어요. 그런 차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적절히 타고 관리가 잘 된 차를 타면 좋겠죠. 그러니까 10년 된 차지만 5만 킬로밖에 안 탔어. 1년에 5천 킬로밖에 안 탔어. 그리고 1년마다 엔진 오일 갈아줬고 뭐 정기적으로 매년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정비를 받았어. 이런 차를 사야 되는 거지. 저 주차장에다가 방치해 놓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탔어요. 이거 먼지 좀 보세요. 이런 차는 사면 안 돼요. 썩은 차예요. 적절히 타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차에 비유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자가 아닌 성 경험을 비교해 보자면, 사람이 아닌 성 경험도 적절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25살의 성 경험이 없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35살의 성 경험 없음은 약간 이상해요. 뭐 물론 뭐 종교적인 신념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35세인데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소개팅에 나오셨으면 왜 나왔지? 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냥 뭐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자만추를 하시든지, 뭐 교회에서 성당에서 만나시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뭐 레즈비언을 하시든지, 이쪽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35세에 성경험이 없는데 소개팅을 나왔어. 이거 왜 나왔지? 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적절히 하는 게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몇 살의 경험이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고, 날 먹여 살릴 남자가 필요하다고요. 또 저도 저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35살까지 약간 이기적인 관계를 쌓은 사람이야. 남자친구가 있긴 있었지만 나를, 내 소중한 걸 줄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나를 지키면서 연애했어. 결혼할 만한 남자는 못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35살까지 성경험이 없고,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생겼네? 일하기 싫다.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제 장점은 처녀막입니다 라고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헬스장밥을 오래 먹었으니까 뭐 제 여자는 아니었지만 아는 분들 중에 예쁜 여자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헬스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예쁜 여자면 경험이 없기 많이 어렵습니다. 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되게 예쁜 여자랑 사귀었는데 그거를 지켜준다는 표현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걸 도대체 왜 지켜줄 것이며, 만약에 여자친구가 좀 보수적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설득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열심히 설득하지 않을까요?
전문직 여자들 중에 진짜 많음. 저거는 또 이해하긴 합니다. 나는 솔로에 나왔던 경우이기도 하고 여자분이 아마 회계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분이 나는 솔로에서 우셨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 시키는 대로 딱 하면서 컸다.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업 가지면은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란 대로 그대로 살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나이인데 연애할 줄도 모르고 남자를 만나서 무슨 대화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우셨단 말이야. 이거 부모님 잘못이에요. 이거 90년대까지는 가능하죠. 뭐 80년대 90년대면 여성분이 이렇게 연애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직업을 가지셨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뭐 교사, 아니면 뭐 회계사 뭐 이런 거 하셨어.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맞선 같은 걸 봐서 사람 괜찮다고 소문난. 옛날에는 또 주변 평판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그런 분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옛날 구시대적으로 맞선 봐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옛날에는 더 옛날로 가면은 결혼하는 날 네 남편 얼굴 처음 봤다. 이런 할머님도 계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엄마 시절만 돼도 선 한번 보자 해서 나가서 남자 나와 있고 어디 개썩창 얼굴 아닌 이상 그냥 이렇게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다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후로 포즈 받고 한 달 만에 결혼식 올리고 애기 낳고 살고 이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어 실제로. 근데 요즘에는 소개팅을 하든 뭐 맞선을 보든 결정사를 가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요즘에 남녀 통틀어서 이상형 질문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티키타카 되는 사람, 나랑 유머 코드 맞는 사람. 이 얘기 남녀 불문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개로 만났어도 이 사람이랑 대화가 잘 되고 이 사람이랑 있는 게 즐겁고 티키타카가 되고 똑같은 걸 보고 웃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채로 30대 중반이 돼버리시면 남자랑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뭐 잘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좀 어렵죠. 약간 연애 한정 히키코모리처럼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건 완전 부모님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자를 만나야죠, 계속. 맞선이랑 소개팅 차이가 뭐임? 맞선은 애초에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서류를 보고 서로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상대방의 자식들의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평판 조사를 많이 했어요. 보통 중간에 뚜쟁이가 있어요. 한방 언니도 옛날로 치면 뚜쟁이에요. 예, 소개를 해준 사람을 뚜쟁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이 평판 조사, 뒷조사 같은 걸 싹 합니다. 요거를 잘못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사람 소개해 줄 때 뭐 잘하면 뭐 양복이 한 벌, 잘못하면 따귀가 한 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여식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 평판이 안 좋아, 뒤가 좀 구린 집안이야 이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뚜쟁이 분은 탐정처럼 뒷조사를 잘하고 평판 조사를 잘하고 소문 조사를 잘하는 것도 큰 임무였어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집안에는 요 정도 사이즈의 집안이 맞겠다. 서로 이제 매칭을 해서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스펙을 알려주고 여기가 인품이 훌륭한 집안이다. 여기가 돈이 많은 집안이다. 서로의 장점을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만나면 이미 양가 가문은 결혼을 합의를 한 상태인 거야. 그러면 여기 아드님 따님은 맞선 자리에 나갔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상대방의 엄마 아빠들은 서로 우리 자식들이 결혼을 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진 상태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함부로 막 이렇게 아우 왁구가 족같아요 이러면서 파이할 수가 없어요. 티키타카가 안 돼요 이러면서 헤어지기가 좀 어렵고 이런 때는 약간 미스가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면 이제 안 하는 거고 아 불가능해요 안 서요 이러면 이제 안 하는 건데 애지간하면 해야 돼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소개팅은 알아보러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밥 먹고 있다가 야 너 소개팅 할래? 뭐 왜 또 갑자기 그냥 원래 시켜주기로 한 애가 갑자기 빵 꺼내가지고 너가 대신 나가라. 아 뭐 그래? 하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소개팅인 거고. 현 0117 오늘 고민 끝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저 좀 힘내라고 해주세요. 힘내. 힘내고 내일 1RM 갱신하자. 연애 결혼이 일반적이게 된 지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되진 않았는데 한 30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연애 결혼보다는 좀 소개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까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같은 데도 그 예전에 시골로 전원주택 구해서 내려갔던 여성분들이 이제
학을 띄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에피소드들 중에서 한 30살쯤 되는 여성분이 재택근무 가능하신 분이어가지고 시골에다가 조그만한 전원주택 얻어서 살고 있는데 아침에 좀 소란스러워서 마당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씨발 내 마당에서 내 수도꼭지로 이렇게 물 먹고 거기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쉬고 있고 막 누구세요 하니까 뭐 내 어디 뭐 누군데 뭐 이런 조금 친해졌다 싶으니까 갑자기 막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한 게 갑자기 어떤 사람을 하나 달고 와.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내 마당에 자기들 마음대로 평상을 설치해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 집인데 내 집인데 누구세요? 아 뭐 지나가다가 그냥 물 마시러 들렸다고. 아, 안 그래도 잘 됐다. 요 한번 앉아봐. 네. 요 어때요? 예? 그러니까 이 시골에 이 마을 노총각이야. 한 40살 됐어. 갑자기 걔를 달고 와가지고 30살인 처자한테 요 어때요? 야가 이래봬도 우리 동네에서 농사도 제일로 잘 짓고 경운기를 야가 제일 잘 몰아 막 이러면서 얘 장점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 그래서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 있어가지고 본 적이 없는데 남자친구는 또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매칭을 시켜주려고 하잖아. 이런 것 때문에 학을 띄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당해보면 미치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있었냐면 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었을 때는 원래 그렇게 많이 결혼을 했어요. 회사에 취직을 해도 신입사원 여자가 딱 들어왔어. 신입사원이면은 옛날이니까 막 24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은 회식한다면서 이렇게 회식 탁 하고 옆자리에 앉혀요. 여기 앉아. 에이 하면서 야 가까이부터 앉아봐. 이 김대리가 이러면서 30살 김대리를 이제 붙이는 거 둘이 접을 붙여요. 그럼 이제 그 새로운 신입사원 미스 김이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둘이 결혼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흔했어. 이제 그런 시대에 살던 분들이니까 2020년이 되어서도 이제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큰 실수를 하시는 거죠. 지금이면은 난리가 나고 김 대리님도 가만히 있지 않죠. 괜찮습니다. 부장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도 싫으면 컷했다. 유리잔 씹은 사람도 있겠지. 한 명 정도는. 아수라처럼 유리잔 씹은 애도 있을 거야. 제가 저기 한방 언니를 좀 보고 왔어요. 한방 언니 오늘 좀 재밌는 영상이 떴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메타인지 박살난 여성 면전에 대고 팩폭했습니다 라는 영상이에요. 왜 메타인지가 개박살 났는지 한번 봅시다. 31살 여성분이세요. 직접 출연해서 솔루션을 좀 받으셨거든요. 일단 31살 여자시고 164예요. 키가 31세 164 인서울 사립 몸무게는 49kg. 몸무게까지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뭐 본인 주장으로 관리 잘됨. 31살도 관리 잘됨이라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중소 마케팅 회사. 연봉 4,500 재산 3,000 월세 거주 부모 노후 5 씨발 기가 차버리는데 지금 나 이거 쓰기도 전에 기가 차. 원하는 남자 씨발 진짜. 일단 강남 아파트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경제력이 중요하대. 그래서 한방 언니께서 경제력 어느 정도 돼야 하냐 이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정도 있어야 한대. 강남에 근데 아파트가 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뭐 강남 아파트 어느 정도요 하니까 이름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 40억도 아니네. 50억이네 씨발. 최소 40억 이상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의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소 40억 이상 정도. 50억 얘기 나오네요. 50억으로 할게요. 그래서 한방 언니께서 그러면 그 아파트를 남자가 해오면 본인은 혼수를 얼마 넣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혼수는 3천 넣겠대. 50억짜리 아파트에다가 혼수를 3천을 넣는다는 거는 씨발 페라리 산 다음에 씨발 식용유 쳐놓고 자빠져. 차가 페라리인데 씨발 기름을 등유를 쳐놓고 있어. 나 이게 너무 과하니까 웃긴다 진짜. 그러니까 좀 적당하면은 약간 승질도 나고 할 것 같은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긴데 그냥. 그래서
본인은 몇 점여라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본인은 본인이 4점여라고 생각. 남자 PD님은 2.5점이라고 생각. 그래서 본인이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어필을 하시는데, 남자 PD님 왈, 이분보다 예쁜 사람 널리고 널렸어요. 여기 한방 언니 남자 PD님이 실제로 얘기한 겁니다. 이분보다 예쁜 여자 널렸고요. 대가리 깨지신 것 같아요. 나 이거 아까 차에서 들었는데 웃겨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 대신에 띠동갑까지도 만날 수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력을 그 정도 쌓아야 하면 나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는 넓게 보는데 학벌은 스카이 원함. 머리 좋아야 돈 잘 벌 것 같아서. 그리고 연봉은 2억 이상. 그래서 한방울님께서 물어봐요. 연봉 2억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몰라. 그냥 씨발 어디 SNS하고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아 남자 그래도 1억은 벌어야지 2억은 벌어야지 300층 어떻게 만나 이지랄 하니까 그냥 연봉 2억은 벌었으면 좋겠어. 씨발 실수령액 얼마인지 세금 얼마 내는지 씨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씨발 인터넷이랑 SNS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 일단 결론적으로 한방 언니께서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냐. 눈을 지하까지 낮춰라. 전세 사는 남자도 님을 아까움 정도? 실루엣은 뭐 약간 뭐 코트 같은 거 입으셔가지고 뭐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한번 갔다 온 띠동갑 정도 남자면 뭐 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 거 뭐 한두 개 더 얘기 드리자면 관리한 게 아까워서 아이는 한 명만 낳고 싶음. 더 낳자고 하면 대리모 쓰고 싶음. 아 남편이 아이를 더 낳자고 하면 대리모를 쓰고 싶으시다고요? 아 네네. 제가 관리한 게 너무 아까워서 아이를 여러 명 낳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리모 불법인 건 아시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31살 먹었는데 연봉 2억을 원하는데 연봉 2억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도 몰라. 무슨 직업을 가져야 이렇게 벌 수 있는지도 몰라. 대리모 쓰고 싶은데 대리모가 불법인지도 몰라. 그냥 SNS랑 그냥 커뮤니티 쳐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이 마케팅하는 회사가 진짜 있나요? 한방 언니 극한 직업이네. 아 근데 뭐 한방 언니는 그냥 질러버리니까 안 참고. 내 주변 사람들 몇 없지만 잘해야겠다.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다 비슷한 조건으로 갔는데. 근데 저도 뭐 이제 제 주변에 사람은 남아있지 않지만 남아있을 때까지 봤던 경우 보면 그냥 다 비슷하게 만납니다 그냥. 어디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봐야. 그리고 뭐 연예인 혹은 연예인에 준하게 뭐 되게 예쁘시고 이런 분들이야 뭐 인생이 역전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을 하시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들을 보면 보통 비슷비슷하게 만나시죠. 직업 비슷한 분들, 뭐 자산 비슷하신 분들, 학벌 비슷하신 분들이 보통 만나죠. 본인이 대리모 구직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령? 그런 느낌이긴 하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거지근성 버려라. 저는 이제 이렇게 여성분들 결혼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저도 항상 나오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냥 거지 새끼들 같아요. 저는 이분 하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상향혼을 원하는 여성분들을 보면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성분들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으시고 평등한 취업 기회를 받으시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또 나름대로 회사를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자아 실현을 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거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거나 이게 아니고 내가 여지껏 이룬 건 스펙이야. 이 스펙을 이용해서 상향혼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려는 이 모든 이유가 그냥 이걸 조건으로 해서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기 위한 스펙으로서 활용이 되는 게 이브랄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남녀 평등이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해지려면 동등한 기회를 받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 자기 스스로가 뿌듯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평등한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그 기회 그렇게 받은 기회로 이뤄낸 것들을 그냥 이력서에다가 한 줄 추가하듯이
결혼 이력서에 써서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씨발 남녀 평등이 돼요 이게. 나는 여자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 충분해, 이 마인드가 진짜 에바야. 그러니까 저런 게 완전 반 페미니즘이잖아 저게. 원래 페미니즘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나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이 조건을 가지고 잘 나가는 남자 만나야지가 한계인데, 이걸 어떻게 페미니즘을 하고 어떻게 남녀 평등을 해요. 난 여자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 충분해, 너는 남자니까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해. 지옥 시작. 그리고 저는 이거 사실 거지근성을 넘어서 창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분 개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향혼을 하고 싶은 여잔데, 저는 자기 관리 열심히 하니까, 운동해서 몸매 관리하니까, 뭐 얼굴 관리 막 하니까, 그리고 뭐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입니다. 그냥 창 아니야 이거? 이건 그냥 결혼이라는 계약을 한 그냥 전용 창이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야? 이지랄 하면서 뭐 국결이나 이런 걸 보면 매매혼이라고 발광을 하잖아. 아니 뭐가 다른 거야? 저는 이게 비슷해서 국결을 되게 올려칠 생각도 없고, 반대로 뭐 국결을 내려칠 생각도 없고, 그냥 좀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상대적인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거긴 한데, 한국 여자 중에 좀 개방적인 분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어요. 거기서 집세를 아끼기 위해서 현지 호주 남자하고 동거를 하면서 집세를 좀 세이브하고 영어 공부 같은 것도 좀 했고, 대신에 이제 뭐 신체 특정 부위가 좀 커지는 그런 불상사가 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남자들 기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가서 아주 그냥 저렇게 아주 그냥 물란하게 살았네 하고 화를 내겠지만, 호주 남자 입장에서는 동양에서 온 예쁜 이 아가씨가 아니 막 그 벨이 따는 거 막 그거 막 해, 주말에 평일에는 어디 스시 레스토랑에 가서 막 서빙을 해. 그러면서 막 밤에도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래. 얼마나 예뻐. 아니 호주 여자들은 하기 싫다는 막 베리 농장에서 막 일하는 막 그것도 열심히 하고, 호주 여자들이 하기 싫다는 막 스시집 그 무거운 그릇 나오는 거기서 서빙도 막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또 막 열심히 하시고, 막 호주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예쁜 여자잖아. 근데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아유 씨발 막 열불이 나고, 막 결혼정보회사 가입할 때 워킹 홀리데이 갔는지 안 갔는지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국결이 요즘 그래서 대세구나 막 이러는데, 아니 뭐가 달라, 똑같잖아.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동남아 분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올 때 굉장히 좀 순수한 상태로 이렇게 시집을 오시고, 또 남편 말도 막 잘 듣고, 소위 이제 좀 나쁜 한국 여자들처럼 막 물욕 같은 게 좀 없고, 자기 본가에다가 용돈 한 50만 원만 보내줘도 막 기뻐서 눈물 흘리고 막 이래. 근데 그 동남아 현지 남자들 입장에서는 돈 많은 한국 남자한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시집을 간, 사실상 매매혼을 한 여자로 보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상대적인 거 아니야. 근데 뭐 굳이 뭐 국제 결혼을 올려칠 필요도 없고 내려칠 필요도 없잖아. 매매혼 빠는 애들은 한여 혐오가 맞음. 따지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라 늙은이한테 돈 하나 보고 오는 건데 그쪽 업계 최고봉이 그분들 아니야. 뭐 저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동남아 여성분들은 진짜 돈 보고 한국에 완전 이역만리 먼 곳에 나보다 나이도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하러 오는 거 아니야. 돈 보고.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뭘 올려치고 내려치고 할 필요가 없잖아. 똑같은데. 돈 있고 능력 있는 남자들은 솔직히 결혼 빨리 안 하지. 뭐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고 말고 뭐 이런 걸 있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여잔데 뭐 결혼 빨리 하면 안 된다, 뭐 즐길 거 즐기고 막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뭐 제가 만나본 뭐 소수의 좀 능력 있는 남자분들의 얘기겠지만, 일단 시간이 없죠. 애초에 시간도 없고, 소위 이제 그 시절 20대 뭐 중반 후반 30대 초반, 이때 남자가 가장 열심히 일을 할 때잖아요. 20대 중반에는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20대 후반에 취직하고 나서는 자리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고, 30대 초반에는 이제 더 높이 올라가려고 되게 열심히 일하고, 가장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 시기에 여자들이 원하는 연애는 남자가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게 놔두지 않죠. 내 친구는 남자친구랑 어디 놀러 갔다더라, 요즘에 두쫑쿠 유행하는데 뭐 구해다 줘라, 이번에 어디 가자, 저번에 저기 가자, 이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시간이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잘 맞는 사람들은 결혼할 수가 있겠죠. 서로 바쁘고 서로 이제 쉬는 날을 좀 맞춰서 하루 정도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만날 수 있겠지만 소위 잘 나가는 남자들이라면 여자들이 원하는 데이트를 해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굳이 일부러 결혼을 늦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위 좀 젊을 때 즐기고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그냥 시간이 없을 뿐. 만약에 자신을 굉장히 좀 지지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생활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그쪽도 커리어가 괜찮고 뭐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나랑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혼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겠죠. 머스크 애 10명 넘짠수. 머스크도 이제 일반적인 연애는 못 하잖아. 뭔가 지금 아니면 더 발전된 세팅을 못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음. 만나려면 솔직히 기회는 적지 않은데. 크죠. 뭐 저는 이제 그런 커리어를 쌓아본 적은 없지만 특히나 한국 사회가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교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한 번 선로에서 이탈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사업하는 사람 뭐 그런 장사하는 분들 경우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연애를 할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죠. 남자들도 20대 후반에 취준할 때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 본인 취직하고 자리 잡으면 당분간 결혼 생각 없다고 갖다 버리고 새로운 더 어린 여자랑 연애만 하면 그게 더 즐기다 가겠다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더 즐기다 가겠다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냥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갈아타고 싶다는 거니까 다른 거긴 하죠. 근데 펩시 제로님한테 여쭤볼게요. 님은 20대 후반 취준할 때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를 본인이 취직하고 나서 버리고 더 어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보신 거예요? 뭐 그런 사례가 있겠죠. 없지 않겠죠.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SNS랑 커뮤에서 그냥 보신 거예요? 뒷바라지 해준 여자랑 결혼한 남자들도 많은데도 있겠지만 애초에 씨발 지금 뒷바라지 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뒷바라지 해주는 여자를 본 적은 있으세요, 님? 가까운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뭐 무적의 답변이긴 한데 뭐 있다고 치고 그럼 그분은 뒷바라지를 왜 해준 건데요? 애초에 지금 뒷바라지 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상향혼 하려는 여자 많아요, 안 많아요? 솔직히 존나 많잖아요. 결혼정보회사라는 이런 솔직히 기괴한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몇 없잖아요. 뭔 뒷바라지를 해, 씨발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요즘 세상에 뒷바라지가 어디 있어요? 옛날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저의 뭐 되게 큰 누나뻘, 이모뻘, 고모뻘 이런 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미래를 약속한 그런 남자의 그 학비 같은 거를 대줘요. 같이 살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막 밥 차려주고 막 다 뒷바라지 해주고 막 해. 그래서 남자가 대학교를 가고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때 결혼을 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2026년에 이발 남자 취준하는데 뒷바라지를 해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존재는 하겠지만 뭐 그렇게 흔한 일입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적은 확률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아닌데 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185면 진짜 좋은 키지, 꿈의 키지. 샤키로니 216인데요. 이질 안 하면 씨발 뭔 대화를 하자는 거야. 자, 볼게요. 꼭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것만 뒷바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나만 취직하고 결혼하자 말로만 구슬려 놓고 여자는 딱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고 기다렸더니 막상 취직하더니 결혼 아직 확신 없다고 차임. 그럴 거면 나 취직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말을 하지를 말든가. 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보다 괜찮은 여자가 나오면 갈아탈 거임이잖아요. 자, 그럼 너보다 괜찮은 남자가 나오면 갈아탈 거임보다 전자의 사례가 더 많나요? 꼭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것만 뒷바라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 취직하고 나면 결혼하자라는 말을 들은 여자는 남자를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님 고졸한테 국어 능력 지적 받아보실래요? 일단 뭐 제가 남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보다 더 괜찮은 여자가 나타나면 갈아탈 거임. 너보다 더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면 갈아탈 거임. 딱히 어느 성별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쪽 다 있는 것 같고 그냥 그 개인 한 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의리 문제인 거죠.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딱히 남자가 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게 보통의 평범한 여자가 부자의 남자를 원하는 상향오는 사회 문제일 정도로 되게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남자인데 평범한 놈이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결정사에 가입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찝고 있고요. 뭐야, 왜 또 하나 있어? 아니, 사귄 걸 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하니까, 뒷바라지라고 하려면 뭐 요즘에도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뒷바라지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느라 사회 진출이 더 늦어. 그리고 여자는 조금 더 빨리 취직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어. 근데 남자는 더 오랫동안 준비해야지 할 수 있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2년에다가 플러스 2년 정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4년 정도의 시간을 여자친구가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을 했어. 밥을 먹든 월세를 내든 뭘 하든. 그리고 나서 남자가 취직을 하면 여자가 뒷바라지 해줘서 취직했다가 성립되겠죠. 그냥 사귄 것만으로 뒷바라지 해준 게 아니고. 흑자 뒷바라지 받고 결혼한 거 아니었나? 내가 뒷바라지를 받고 결혼했다고? 내가 와이프의 밥을 축내긴 했어. 밥 좀 축냈다고 뒷바라지를 받았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싶다. 간병은 받았죠. 데이트 비용도 더 계산하고, 데이트도 남자 편하라고, 남자 동네에 가서 맨날 데이트하고 모든 걸 남자한테 다 맞춰줌. 희생한 부분이 크다는 거 뒷바라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연애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더 많이 냅니까? 여자가 더 많이 냅니까? 남자가 더 많이 내죠. 그럼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남자보다 데이트 비용을 적게 내는 그 수많은 여자분들은 뒷바라지를 받으신 거네요. 고졸 딱새한테 국어 지적 좀 받아보실래요? 고졸 딱새한테 논리 대결 발려보실래요? 데이트할 때도 남자 동네에 가서 해줘서 뒷바라지라고요? 그럼 여자친구 집에 픽업 가고, 데이트 끝나고 여자친구 집에 태워다주고, 나도 뒷바라지는 씨발! 이게 제가 말하는 손해보면 뒤지는 병입니다. 자, 저 펩시라는 분이 생각하는 여자가 남자를 뒷바라지 해줬다고 하는 일련의 일들, 일반적인 남자들이 그냥 숨쉬듯이 하는 거잖아요. 데이트를 할 때 여자친구의 거동이 더 편하게 만들어준다.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만난다든지 차를 타고 데려다 준다든지 숨쉬듯이 하는 거죠.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낸다든지 남자들이 숨쉬듯이 하는 거죠. 근데 여자 자기들이 그걸 받을 때는 남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 지가 해줄 때는 나 남자 뒷바라지 해줬어. 왜? 손해보면 뒤지는 병 걸렸으니까. 원래 연애는 여자가 개꿀 빠는 건데 내가 개꿀 못 빨았으니까 씨발 존나 손해본 거네. 원래 결혼은 상향혼이 기본인데 상향혼 못했으니까 존나 손해본 거네. 기본적으로 씨발 연애랑 결혼을 할 때 개꿀을 첫 발 생각을 하고 있어. 남자들은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숨쉬듯이 데이트 비용을 좀 더 내요. 숨쉬듯이 데이트 끝나면 집에 데려다 줘요. 그랬다고 내가 내 여자친구를 뒷바라지 해줬다고 생각하진 않아.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를 아끼니까 내가 해준 거니까. 매달 용돈, 월세, 전액 대준 거 아니면 기다려줬다, 뒷바라지 해줬다, 이런 애들 좀 보면, 그니까 그게 희생이잖아요. 내 여자 사랑해서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넌 진짜 제대로구나. 그러니까 남자가 하면 희생이고 여자가 하면 뒷바라지인 게 지금 내가 말하는 논점이잖아. 너는 그걸 수긍하면서 기존 네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너 씨발 고등학교 안 나왔지? 이게 고졸도 가능한 논리야. 이건 네가 원래 주장하던 걸 내가 논파를 했어. 근데 그 논파가 맞아. 근데 네 주장은 안 틀렸대. 너 중학교 몇 학년까지 다녔어? 솔직히 얘기해. 3학년은 안 다녔지. 우리 윤재명님, 한방 언니에 나오는 자극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듯 옛날처럼 많이 가난한 시대가 아니라서 이 풍족한 시대에서 저 정도로 조건을 따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 데이트 비용 더 낼 수 있지. 근데 뒤돌아보니 비용 낸 게 아까운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 아닌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윤씨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영어는 윤재명은 새끼야 이씨. 옛날에 윤 선생 영어가 유명하긴 했죠. 어렸을 때.
TV에 막 CF도 많이 나오고.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연애를 할 때 제가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여자친구들을 뒷바라지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제 아내가 제가 이제 돈이 부족할 때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뒷바라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서로 사랑하거나 아끼거나 이런 사이에서 힘든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끼리 뭐 돈 좀 더 내고 뭐 시간 좀 조금 더 내가 할애 더 하고 에너지 좀 더 쓰고 그걸 뭐 씨발 일일이 계산을 쳐 하고 있냐고. 그냥 사랑해서 한 건데. 만약에 진짜 뒷바라지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뭐 시험을 좀 준비할 건데 어떤 뭐 취직을 준비할 건데 내가 그동안 여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체의 경제 활동이나 신체적 노동을 하지 않기로 했어. 너가 그동안 날 좀 케어해 줄 수 있겠니? 대신에 내가 취직을 하면 보답할게.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죠. 그것만으로 뒷바라지라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자취방으로 밥도 해갖다 주고 면접 보러 간다 필기 보러 간다 할 때 챙겨서 연예인 매니저처럼 뒷바라지 해줌. 펩시 제로님, 제가 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분명히 데이트 비용을 조금 더 낸다든지 데이트를 할 때 남자 동네에서 해줬다라든지 그런 희생을 제가 뒷바라지라고 표현했습니다라고 네가 얘기했잖아. 근데 갑자기 밀리자 그것만이 아니고요. 생활비도 줬고요. 밥도 해서 갖다 줬어요. 왜 갑자기 추가되는 건데? 아까 네 입으로 네가 얘기했잖아. 데이트 비용을 더 낸다든지 남자네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는 희생을 해서 뒷바라지 했다고 표현했습니다라고 네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밥 해주고 용돈 주고 생활비 준 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고. 그 얘기를 아까부터 했으면 우리도 뒷바라지라고 볼 수 있겠네라고 했겠지. 너 펩시 제로 먹지 마. 사실은 이거지롱. 여자도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그거는 뭐 자기 책임이긴 한데 그럼 남자는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취직하면 바로 혼인신고부터 하고 식 올리자 이딴 소리를 하지 말든가요. 나 취직하고 급 높아지면 더 어리고 예쁜 여자 찾아서 갈아탈 거야 이러면 여자가 떠날까봐 이빨린 소리 한 걸로밖에 안 느껴짐. 얌생이 같이. 일단 우리가 대화하던 논지에서 벗어났지만 당신의 논지에서 잠깐만 스텝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취직하고 나면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여자가 뒷바라지 비슷한 걸 해줬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너한테 묻겠다는 거야. 취직하기 전에 결혼을 할 수 없는 건 취직할 확률이 만약에 취직을 못하면 자격증, 면허, 시험을 성공하지 못하면 네가 손해니까 미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거 아니야? 과연 이 남자만 사랑을 확률로 갖고 놀았을까? 아니면 여자도 사랑을 저울질했을까? 만약에 이 남자가 취직을 성공하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그렇게 비난을 할 거면 여자도 이 남자가 좋은 직장을 갖기 전부터도 사랑만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을까? 너도 이 남자가 취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확률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잖아. 과연 이 남자만 사랑을 가지고 놀았을까? 울지마 바보야! 남자가 본인이 준비가 안 됐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음. 그러니까 본인 취직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음. 그렇다고 합니다. 어차피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랬어요. 사실은 이랬어요. 뭐 전부 다 이 대답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네 지인 얘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느샌가부터 그냥 네 얘기처럼 용돈도 줬고요. 생활비도 줬고요. 밥해서 남자친구 집에도 갖다 줬고요. 매니저처럼 막 스케줄도 챙겨줬고요. 남자 본인이 준비가 안 됐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취직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음. 실시간으로 지인한테 듣고 있는 거 맞지? 지금 흑자일수 새끼한테 개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 맞지? 오케이 너 뒷바라지 해준 거 맞지? 하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 최신화하고 있는 거 맞지? 뭐 지어낸다든지 네 얘기였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그 지인분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최신화 받아서 나한테 지금 따박따박 얘기하는 거 맞지? 지금 옆에 있다고요. 윤재명, 알겠어요 펩시님. 님 최고였어요. 아니, 님의 지인은 최고였어요. 좋은 남자야. 좋은 남자니까 좋은 여자 만날 거야. 의휴. 윤재명님.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펩시님, 이 얘기가 왜 시작됐는지는 기억하고 계신 거 맞죠? 이미 논지를 2번 트셨거든요. 최초에 젊었을 때 즐길 거 즐기고 나중에 결혼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님이 취직 준비할 때 여자친구한테 뒷바라지 받아놓고 취직 후에 예쁘고 어린 여자로 갈아탄 남자도 젊을 때 즐길 거 다 즐기고 똑같이 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해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애초에 님의 얘기가 틀렸잖아요. 제일 첫 번째 채팅 예토전생, 그건 젊었을 때 즐기다가 느지막이 결혼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상황이 좋아졌으니 더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기권이잖아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즐기자가 아니죠. 근데 즐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진지한 연애 말고 그냥 가벼운 연애 한다는 의미인가요? 나는 그냥 너무 여초 사이트 같아서 너무 웃음이 나. 사실 그냥 너무너무 여초 사이트 같아. 그냥 여초 사이트, 내가 휴먼 DC인 것처럼 휴먼 판을 보는 것 같아. 그 펩시 판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논리에서 밀리자. 거짓말 계속 지어내고 사실 뭐뭐지롱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 네가 잘 몰랐구나 이거지롱, 네가 이해를 잘 못했구나 이거지롱, 이거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근데 그 즐겼다라는 의미가 진지한 연애가 아닌 가벼운 연애를 한다 뭐 그런 얘기인 건가요? 궁극적으로 국어 어학원까지 올라가는 즐기다란 대체 뭘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기다라는 의미에서 즐겼다면 제가 잘못된 거겠죠.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즐기다의 의미에서 즐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저만이 생각하는, 제가 속속된 집단에서만 생각하는 즐기는 즐김을 해서 여러분 앞에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 흑자일 쓰는 여자와의 말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답이 맞게 문제를 바꾸려고 한다는 점에서 여초식 싸움 방법과 나르식 싸움 방법은 유사하죠. 형님 그래도 형수님한테 가끔 져 주시죠. 뭐 애초에 싸움이 없는데 뭐 말싸움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몸싸움도 없고요. 뭐 혹시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젊었을 때 즐기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게 여자한테 이득이다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싫다고 말하는 이유는 본인의 가치가 높았을 때는 여기저기 즐기고 놀아놓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자신의 여생을 책임져 줄 남자를 찾아 상향혼하려는 여자들의 심리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남자든 여자든 내가 연봉 3천일 때 만났던 여자와 연봉 1억이 된 이후에 결혼하기 싫어지는 소위 초심이 변한 남녀 모두에게서 흔하게 발견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남자 혹은 여자, 특정 성별이 손해를 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아탄 남자가 결혼 안 하고 즐기러 다른 사람한테 환승했다고 생각해서 그 에피소드를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펩시야, 네 문제가 뭐냐면 아마 너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일이 숨쉬듯이 일어나니까 너가 문제인지를 모를 거야. 근데 이제 나는 방송에서 이런 토론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그리고 어쩌면 같은 성별 같은 사람으로서 좀 조언을 좀 해주자면 너는 말이 자꾸 바뀌어. 그게 일단 문제야. 아까 그 뒷바라지 해준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 지금만 해도 우리는 지금 즐기시다가 결혼할 때 돼서 갑자기 안정적인 남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너는 뒷바라지를 만약에 받았다고 해줘도 뒷바라지를 받았다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한 예를 들었으니 즐기시다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 모으셨다가 쏘셨잖아. 웅크렸다가 뛴 거 아니야. 전혀 다른 케이스잖아. 정보, 정황상 펩시는 미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한. 너도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는데 칼이 나면 걔 안 만날 거잖아. 좀 극단적이지만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리를 다들 지키고 살면 좋겠죠. 초심을 지키고 살면 좋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 뒷바라지를 해주다가 결혼에 실패하신 펩시님 그분도 만약에 내가 좀 여기 코 있는데 여기 조금 고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성형을 했다가 성형 초대박 로또가 터져서 얼굴이 존나 예뻐졌으면 그 남자가 취직을 했어도 결혼 안 하고 싶으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그냥 개새끼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에이 쌍놈의 새끼 하고 넘어가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여성 전용 체육관을 했었죠. 제가 그때 이미 많이 봤어요. 제가 보기도 했고 제 동료 트레이너한테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뭐 등등등 해서 커플 PT를 받아요. 결혼하기 전에 둘 다 뭐 몇 킬로를 빼기로 했다. 커플 PT를 받는 도중에 여성분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날씬해지셨어요. 그리고 외모가 이제 꽃이 피셨어요. 결혼을 취소하셨어요. 이런 일은 원래 있어요. 여자는 보통 외모로, 남자는 보통 능력으로. 님이 말씀하신 사례처럼 남자가 돈이 많아져서 다른 여자로 갈아타는 경우 흔하게 있고 여자가 얼굴이 예뻐져서 다른 남자로 갈아타는 경우 흔하게 있어요. 성별 문제가 아니에요. 나 아는 오빠도 청첩장 돌리고 다음 주에 결혼 파토냄. 뭐 저도 사실 회원분한테 청첩장 받고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장 문제인 건 남자가 배신하면 남자들은 사람 새끼 아니라고 욕하는데 여자가 욕하면 여자들 합리화하면서 죄책감 덜어주게 함.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요건 제가 좀 차별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여자가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로 갈아타고 싶은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여자애들은 이 여자애한테 어떤 남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아. 근데 이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참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좀 외모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이럴 때 이 여자가 헤어지기 대충 한 4주 전쯤부터 애들을 모아놓고 썰을 풀기 시작해요. 얘들아 근데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 뭐가? 아니 남자친구가 분명히 담배 끊겠다고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또 금연 실패하고 진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술도 나한테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만 축구하는 날만 마시기로 해놓고 어제도 또 맥주 마시면서 넷플릭스 보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좀 안 그랬는데 이제 좀 진지하게 결혼 생각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감이 없는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 이런 좀 고민이 좀 들어. 이러면 옆에 여자들이 이미 눈치를 다 까. 이 쌍년 헤어지고 싶은 거구나.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진짜 알지 우린 알지. 너 3년 사귀는 동안 너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진짜 심했잖아. 너 진짜 네 남자친구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를 못했던 건데 우리끼리는 사실 뒤에서 좀 얘기했어. 네 남자친구 조금 책임감이 부족한 느낌이랄까? 근데 그 오빠 이름 뭐였지? 광수 오빠? 그분은 담배 안 피시는 것 같던데. 그래? 나 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분 담배를 안 피셔? 몰랐네. 이렇게 슬슬 지금 남자친구 뒷담화를 슬슬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시녀들이 서로 여기 시녀는 서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겁니다. 개돈 타듯이. 정해진 시녀가 아니에요. 시녀들이 이게 살살살살 이렇게 헤어지기 한 2주일, 일주일쯤 남았을 때는 이제 가슴 아파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요즘 자꾸 눈물 나. 나 왜 이러지? 그 옆에 눈치 없는 년은 너 생리해? 조용히 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있잖아. 걱정 마. 우리는 언제나 널 지지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남친 까고 새 남친을 만나도 우린 널 디스하지 않겠다. 우린 네 편을 들어주겠다. 주변에 소문 낼 때 네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주변에 소문을 쫙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론전은 우리한테 맡기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헤어짐을 통보하고 남자친구가 전 여친의 주변 여자애들한테 막 혜정이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혹시 왠지 아세요? 저 이유를 몰라가지고 글쎄요. 이유는 당사자들이 잘 알지 않을까요? 근데 혜정이한테 연락 좀 하지 말아주세요. 혜정이 진짜 힘들거든요. 이러고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막 꽁냥꽁냥 하면은 기집애야. 너 진짜 너 요즘 얼굴 너무 보기 좋아. 어디 그지 같은 똥똥 올라가지고 네 얼굴 이상했었는데 벤츠 만나니까 얼굴이 벤츠 이러면서 막
씨발 이걸 막 해준단 말이야. 근데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험담을 해. 아 근데 지연이 뭐 지연씨 왜? 아 모르겠다. 요즘에 뭔가 의무적으로 만난달까? 막 설렘 같은 것도 좀 없고. 야 그럼 씨발 3년 만났는데 누가 설레 씨발. 너 엄마 만날 때 설레냐? 20년 만났는데? 아이 개새끼야 씨발 엄마 얘기하지 말라고. 아 그냥 뭔가 사랑해서 만나는 건지 의리로 만나는 건지. 나는 너 씨발 뭐 사랑해서 만나냐 이 개새끼야? 의리로 만나지 그럼? 설레서 계속 만나는 사람이 어딨어 씨발. 결혼 얘기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아 근데 솔직히 이번 우리 부서에 혜정이라고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이 새끼 씨발 쓰레기 새끼네. 왜 걔로 갈아타게? 씨발려나? 너 갈아타잖아? 우린 이제 친구 끝. 꺼져. 적어도 내 주변 남자들은 이랬어. 흑자 씨발 성전환한 거 아니냐? 여자들은 근데 무조건 자기 편을 좀 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남자들은 좀 할 말은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손절하고. 근데 사귈 땐 다 결혼 이야기 하잖아. 이거 제가 여자어 해석 좀 해드릴까요? 여자어 해석. 근데 사귈 때 다 결혼 얘기 하지 않나? 나혜경이는 진짜 괜찮은 여자라서 여태까지 만났던 모든 남자가 결혼하자고 했었어요. 저는 모든 남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런 괜찮은 여자였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난 펩시 남친 입장인데 취준 때 징징대는 전 여친 차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함. 저는 애견남이기 때문에 준호를 지지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테토남이었다면 조준호 내 이놈! 취준생 때 너를 뒷바라지 해주던 전 여친은 잊었거야! 너 이놈 천벌을 받을 것이야! 그렇지만 저는 애견남이기 때문에 준호 난 너 이해해.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건 네 선택이 옳았다는 거 아닐까? 나는 너 지지해. 감사. 감사. 나도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헤어짐. 웃긴 건 그 전부터 존나 싸워서 헤어지자 했는데 내가 붙으니 갑자기 자기가 뒷바라지 해준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히려 존나 내가 고통받다 헤어지는데 상황 바뀌니 뇌를 개조해서 헌신하는 여친처럼 행동하더라. 오늘 연기 폼이 좋으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취직 아직이야? 좀만 기다려줘.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 지금 내 친구들은 다들 막 해외여행이다 뭐다 명품백이다 뭐다 뭐 다 남자 덕 보고 사는데 난 너랑 이게 뭐니? 아니 뭐 돈이 없으니까 뭘 할 수도 없고 맨날 내가 김순이도 아니고 김밥만 계속 처먹고 이게 뭐야?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일단 네 돈으로 여행 갈까?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지금 장난쳐 오빠? 오빠 내가 무슨 씨발 3금융권이야? 내가 우시지마야? 오빠는 꼭 돈 없을 때 나한테 돈 얘기하더라. 내가 떼먹는다는 게 아니고 내 취직하면 취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취직되면 갚을게 한두 번이냐고. 뭐 그렇다고 네가 빌려준 적도 없잖아. 빌려준 적은 없어도 계속 듣잖아. 그걸 스트레스 받잖아. 마치 진짜 빌려준 것처럼.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오빠 차는 안 사? 돈이 없는데 차로. 아니 내가 인터넷 여기저기 보니까 뭐 풀알부로 중고 벤츠 막 이런 거 사던데 오빠는 그런 거 안 사? 못 사? 그런 것도 안 돼? 야 그거 샀다가 돼. 오빠는 그렇게 용기가 없으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차를 좀 사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사면 되는데 아니 면접을 보러 가서도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오빠랑 진짜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헤어져. 나 모르겠다 진짜. 혜정아 나 붙었어. 오빠 드디어 붙었구나. 믿고 있었다고. 나 진짜 그동안 오빠 만나면서 마음속에 있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오빠 밥 사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오빠 집 청소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너 청소 설거지 내 생일 때 딱 한 번 해줬잖아.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혹시 락스로 화장실 이렇게 하다가 손톱 닦아줬어요 이러면서 오빠 이렇게 취직하게 만든 나 너무 기특해. 우리 엄마가 진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나 진짜 사실 오빠한테 얘기 안 했는데 오빠 뒷바라지 해주다가 지금 허리도 안 좋아진 것 같고 나 난소도 한쪽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랬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형 레알 진심 개비슷함 내 과거. 근데 저도 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조금 슬픈 건데 좀 이렇게 어디 갈 때 좀 바래다 드리고 좀 했어. 근데 헤어질 때 되니까 답답했대 그게. 뭐 자기를 좀 올가매는 것 같았대.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직접 듣진 않았고 주변에 이제 같이 공유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이 어디 그렇게 좀 구속해서 좀 힘들어 했었다더라 뭐 이렇게. 다들 뭐 그런 기억이 있죠. 주말에도 공부해야 돼? 이딴 소리 하면서 내 취직 방해한 개 같은 애가 취직 뒷바라지 해준 척함. 흑자 연기 보니까 PTSD. 나도 전 여친이랑 헤어지자마자 매출 30% 오름. 야, 너는 그냥 네가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여자친구 만날 때는 이거 돌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니까 피자 돌려가지고 그래서 매출 오른 거 아니야? 너가 원래 씨발 피자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여친 만날 때는 씨발 딴 걸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인간이 낼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피자 돌릴 힘을 거기다 써버리니까 이씨. 형 그만해. 내 썰이지만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명현상 들려. 결국 헤어지자고 통보했는데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질척거리며 헤어졌고 겹치는 지인들 사이에선 쌍놈 돼버림. 3년 있다가 연락 와서 잘 사냐고 묻더니 내가 오빠 사람 만들었지. 그게 약간 나르하고 싸울 때 겪게 되는 멘탈의 상처 같은 거야. 보통 그런 식으로 하지. 기억의 조작. 나도 전 여친 사귈 때 전혀 돈 못 모으다가 지금 월 300씩 모으는 중. 제가 이제 지금 아내한테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전 여태까지 살면서 항상 여자친구가 생기면 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싱글일 때는 뭐 돈 수입도 더 높고 뭐 몸도 더 좋고 뭐 이런 느낌. 근데 여자친구가 생기면 수입도 줄어들고 데이트 비용도 더 나가고 이제 몸도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퇴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내 만나고 나서는 이제 뭐 운이랑 이런 게 많이 따르긴 했지만 근데 아무래도 좀 심정적으로 편하고 좀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불안했던 분들도 있죠. 뭐 술 마시러 자꾸 나간다. 그럼 막 들어가는지 뭐 불안하고 자꾸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술자리 좋아하고 이런 분들 만나면 좀 불안하고 혹은 뭐 멘탈적으로 불안해서 자꾸 막 다툼이 잦고 이런 분들이랑 사귈 때는 저도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좀 이렇게 인생에 집중을 좀 못했다면 지금 아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약간 뭐 감정의 기복이 뭐 아예 없진 않지만 적은 편이고 그리고 그냥 항상 그냥 일관되게 그냥 자신의 루틴을 지키면서 사는 좀 그런 유형이고 되게 쓸데없는 뭐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전혀 없이 그냥 항상 일관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좀 이렇게 안정적이게 좀 이렇게 멘탈이 잡히면서 여러모로 좀 성장을 하게 됐죠. 한국에서 여자 몰아내면 미국 잡을 듯. 세계 경제 1위. 모든 남성의 매출이 2배가 뛰었다. 전 여친 취직 면접이 F&B 쪽이라 다 봐주고 내가 한 그대로 해서 합격했는데 몇 달 후 내 앞에서 오빠 내 친구가 나보고 전문직 만나지 자영업자 왜 만나냐네 라고 하는 등 나 50에 결혼해서 60에 애 낳고 싶어 시전에서 헤어지고 일 존나 했어요. 잘 됐네. 그래도 사인을 줬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대사들이 있지만 너의 전 여친이라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조금도 아니야. 그냥 너무 그 사람한테 빠져서 귀가 막혀있는 상태만 아니면 그냥 여자가 와서 오빠 나 쌍년이야, 오빠 나 빨년이야, 나랑 헤어지는 게 오빠 인생이 훨씬 이득일걸? 이렇게 자백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도 이제 헛소리하는 경우 많잖아. 그럼 그때 혜정아 난 개쓰레기 정신새끼야, 나랑 헤어지지 않으면 네 인생 될 거야, 이렇게 자백을 해주는 거잖아. 사실 저런 얘기들이 헤어지면 되죠. 60은 시험관도 안 돼. 60은요 그 스포이드가 들어가다 죽어요. 스포이드가 들어가다가 걔가 죽어버려. 유리인데. 전 여친 때문에 힘들어서 몇 년 전에 형한테 상담도 했는데 그때 형이 빼미하게 생겼다고 했어. 저는 좋은 눈을 가졌습니다. 빼미 판결 안구. 저는 얼굴을 보면 딱 빼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말입니다. 우리 전 애인 썰 배틀해요. 펩시. 오케이, 네 사연은 충분히 들었고 자 이제 우리 거 해볼까? 빼미 감별사 1급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혼술바에서 20대 여자애들이랑 술 마시면서 말해보면
다들 결혼 생각 확고합니다. 정상화 되는 듯. 이제 좀 정상화 되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의 좀 30대, 40대 쪽에는 사실 그분들도 나는 좀 피해자라고 생각해. 소위 이제 빼미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SNS나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사실 자기들한테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것처럼 이렇게 세뇌 작업이 들어갔고, 물론 그들도 그걸 즐겼으니 무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보통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좀 답답하게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나이를 먹고,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20대 혹은 뭐 10대 이런 친구들도 보면 다시 좀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92년생 김지영이냐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이 그 시대 사람들한테 좀 있었겠죠. 예전에 잠깐 만난 여친이 돈 없다고 노래방에서 일하고 최근에 새로 생긴 남친이랑 피임 못해서 임신하고 애 지웠더라. 흙수저라 그런지 인생이 많이 꼬인 듯. 넌 다행이지. 걔랑 이제 결혼 안 해서. 저도 사실 그 헤어졌던 분들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해서 헤어진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저 옛날에 성격이 너무 족같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좀 죄송하고, 근데 또 반면에 걔랑 결혼했으면 어땠겠다 싶은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좀 많이 예민한 사람이라 되게 저시기한 경우까지는 좀 없긴 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드는 분들은 좀 있죠. 내 행복도 100점 기준이라 치면 결혼해서 120점, 아이 낳아서 121점인데 혼자 살았어도 119점이었을 것 같긴 해. 나 그거 봤어. 행복도 점수, 그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야스가 80점이었어. 근데 남자입니다. 남자 게임할 때 70점.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낮술이 100점.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결핍이 있을 때, 뭐 원하는 게 있을 때, 뭐 그거에 좀 심취했을 때 많이 되게 간절해지긴 하죠. 그래서 뭐 남자분들 중에서 야스가 너무 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해소되고 나면 낮술이나 게임 같은 게 못지 않거나 더 나을 수도.